큰손TV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거북섬 주상복합 2블럭에 들어설 현대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대지면적 55,780제곱, 약 16,900평 규모의 오피스텔 6개 동 945호실과 아파트 6개 동 851세대 총 12개의 동으로 1,796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상복합 2블럭은 101동부터 106동은 아파트, 107동부터 112동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아파트는 29층부터 지상 32층 높이의 건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오피스텔 4개의 동과 아파트 양쪽 각 코너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차 대수는 1279대, 오피스텔은 1501대, 상가 395대로 총 3175대의 넉넉한 주차 대수를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도 아파트 청약처럼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개선된 게 있는데요. 분양호실 300실 이상이면 인터넷 청약이 적용됐었는데 앞으로는 50실로 하향하게 되면서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가 됩니다. 새로운 임대차 3법 때문에 근래에 5년간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치솟게 되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들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 세대주이거나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받는 아파트를 포함해 1주택을 유지해야 대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에 반면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 주택수하고 무관하게 대출도 잘 나오는 편이었으나 지금은 DSR 대출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조차도 앞으로 분양 예정인 현장들은 예전만큼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북섬도 반달섬도 현대에서 시공을 한다는 건 그만큼 호재거리인데요. 이번에 반달섬에 라군 2차 분양 예정을 앞두고 있어 저희 신 팀장님을 초빙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산의 마스터즈 마스터 신팀장입니다. 이번에 라구닌 테라스에 대해서 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네네. 제가 신 팀장님을 좀 초빙해서 Q&A 식으로 지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고객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요, 네. 숙박업소 등의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네. 오피스텔과 비교한다면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라구닌 테라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과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시설적인 차이는 크게 없는 것이죠. 근데 오피스텔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발코니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라구닌 테라스에는요. 또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단기 임대, 즉 30일 이내 임대가 불가능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기 임대가 가능하여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숙박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단기 숙박 고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성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과 같이 전세, 월세, 임대 운영을 통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단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임대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단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통한 숙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는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하죠. 전매는 가능하나 조건이 좀 따르죠. 한 개의 호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매가 가능한데요.
2개, 3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전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구자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네네. 한꺼번에 넘겨야 된다는 아, 장점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받을 시에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아니,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에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서나 네.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시설이기 때문에요.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오피스텔과 같은 4.6%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같군요. 네네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하여서 임대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요, 직장인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제외한 급여 기준으로 산정을 하므로 추가 부담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급여 외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를 하죠. 따라서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객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 부분은. 네네. 그 다음 질문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담보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고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홍보관을 가다 보면은 네. 그 서비스 시설 발코니 부분 있잖아요. 서비스 면적 쪽. 네. 그쪽들의 고객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에는 냉난방 시설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좀 하세요. 네네. 일단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이 발코니가 적용이 됩니다. 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 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사용 면적은 오피스텔보다 더 큰데요. 네. 발코니 부분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냉난방 등은 네. 사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사업자 등록 네.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만 가능하고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물분의 10% 네. 부가세가 환급이 됩니다. 토지분은 그럼 포함이 안 돼 있고 네. 건물분이니까 한 6%에서 7% 정도 받는다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 하시면 됩니다. 네네. 건물분의 10%이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 질문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자가 이용 시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그 분양받고 나서 네. 내가 직접 거주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자가 이용 시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업자 등록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분양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기 지연 시에는 납입대금 중 일부 부가세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일 내에 세무사에 꼭 가셔서 네. 사업자를 꼭 내시길 바랍니다. 라구리 테라스에 관련하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봐서 신 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였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산의 마스터즈 큰손TV 이과장 마스터 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게 허락된 완벽한 라군뷰,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라군인 테라스 2차.